지난 4월 3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ABC 뉴스의 앵커인 테리 모렌과 관세, 국경 문제, 앨런 머스크의 도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인터뷰는 약 40분 정도인데 경제편, 이민정책편, 앨런 머스크 편으로 나누어 한국어로 더빙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경제편입니다. 대통령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임기 100일을 맞이하셨는데요. 그동안 하신 일 중 단 하나만 꼽자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국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었죠.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감옥에서 정신병원에서 갱단에서 살인범까지 11,880명, 그중 일부는 2명 이상을 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인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요.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자기 나라 감옥을 비우면서 우리나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어제 발표 보셨겠지만 99.9% 차단됐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못했지만 정말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도 진행 중이에요.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요. 왜냐하면 이런 건 복잡하잖아요. 수년간 무역에서 당해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착취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바로잡고 있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하실 주제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국경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민 문제 정말 큰 주제죠. 하지만 먼저 경제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요. 어쩌면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상황인데요. 무디스와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미국 가정당 수천 달러의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국민들은 이런 걸 원했어요. 제가 이런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하루에 30억에서 50억 달러씩 무역으로 손해를 받고 연간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씩 손실이 났어요. 그건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었죠. 제가 그냥 놔뒀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붕괴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고쳐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수년간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알다시피 제 첫 임기 때 미국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엄청난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고 특히 중국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인플레이션 거의 없었어요. 완벽에 가까운 1%였죠. 그 경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 첫날부터 물가를 낮추겠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실현될 거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를 올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세 정책은 대통령님이 하신 약속과는 반대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첫 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었죠. 1%대였고 그건 아주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을 겁니다.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정권을 잡은 지 100일밖에 안 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100일 동안 우리는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특히 그중 2년은 정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48년 만에 최악이라던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몇몇 주에서는 가솔린이 최근 며칠 사이에 갤런당 1달러 98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3달러 50센트, 4달러, 심지어 4달러 50센트까지 갔었죠. 지금 가솔린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제가 처음 집권했을 때 계란이 큰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계란 했죠. 저는 이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야. 바이든이 만든 거야. 그런데 계란이 왜 문제지라고 했고 그랬더니 가격이 2배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선 이후 계란 가격이 87%나 내려갔어요. 그건 조류 독감 영향도 컸죠. 부활절에 계란이 부족할 거라고 했지만 충분히 있었잖아요. 부활절에 계란이 모자랄 거다라고들 했었죠. 하지만 제 비서가 계란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줬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대로지만요. 금리는 사실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연준이 고집을 부리면서 뭔가 똑똑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관세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버텨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에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은 선거운동 때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7개 경합주 모두 이겼고 전국 득표에서도 크게 앞섰어요. 정말 훌륭한 선거였어요. 제가 선거운동 때 말했죠. 과도기라는 게 있을 거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착취당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었고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럼 힘든 시기가 닥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말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휘발유 가격 내려갔고 식료품 가격도 내려갔어요. 계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품목이 내려갔어요. 연료, 에너지, 석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 145%의 관세를 매겼고 재무장관은 사실상 중국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고 말하는 것 같군요. 경제 잘 아시잖아요. 중국의 145% 관세라면 사실상 교역 금지죠. 전자제품, 의류, 주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중국이 그 관세를 떠안을 수도 있어요. 145%면 미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게서 1조 달러씩 벌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착취했습니다. 게다가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를 등쳐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요즘 미국은 소규모 자영업, 맘앤팝, ETSY 스토어 같은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화랑이잖아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거덜났죠. 당신도 뉴스 보잖아요. 경제 관련 기사도 보실 테고. 그런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물건을 조달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그들에게 멸종 위기 수준이에요. 완전한 재앙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역 적자를 아주 괜찮은 수준까지 줄였어요. 이제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나라를 망쳐놓은 상황이 지속 불가능했어요. 국경은 열려서 범죄자들이 밀려들고 전 세계가 우리를 등쳐먹고 있는데 이건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린 이 관세를 견디지 못하겠다, 한두 달도 못 버틴다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애플은 좋은 딜을 받았잖아요. 자영업자들에게도 뭔가가 있을까요?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달 사이에 7조에서 8조 달러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든 때는 그런 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고 다 우리를 등쳐먹기에 바빴죠. 애플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로 인한 우려에 대한 대통령님의 대답은 다 잘 될 거다인가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놔뒀으면 결국 붕괴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왜 그건 언급하지 않으시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식료품 가격도 내려가고 에너지 가격도 내려가고 가솔린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민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과감한 정책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이민 정책 편이 이어집니다.